당신의 직업 5년 뒤에도 존재할까요? 챗GPT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AI가 광고 카피를 쓰는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죠. 앞으로 일은 취미가 될 거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이 왜 더 이상 SF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일자리의 23%가 구조적으로 변화할 거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사라지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의미였고, 이건 약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8천만 개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수가 약 2,8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AI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직종이 뜬다고 하지만 지금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이 갑자기 AI를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람의 적응 속도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고, 이 간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했고,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이 짐을 나르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편의점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고 카페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며 은행 창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제 화이트 칼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장 노동자나 단순 서비스직이 자동화 위험군이라고 했는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변호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고, 회계사가 하던 분석 업무도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기자들이 쓰던 단순 기사도 AI가 몇 초 만에 작성해버리죠.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의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특히 사무직과 행정직 그리고 법률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대학교 4년 다니고 자격증 따고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취업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그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콜센터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요. 회사에서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단순 문의만 AI가 처리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복잡한 문의도 AI가 점점 처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상담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공지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5년 넘게 일했고 성과도 좋았는데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AI가 24시간 일하고 실수도 안 하고 월급도 안 받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각각의 현장에서 조금씩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작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일은 선택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취미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마크 저커버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억만장자들이에요. 자기들은 AI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상황이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물론 그들의 예측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자가 풍족해지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도기에 있는 우리, 지금 20대, 30대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미래의 유토피아가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아이디어는 최근 AI 발전과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00명의 실업자에게 월 560유로, 한화로 약 80만 원 정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결과가 흥미로운데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즉,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자리를 찾게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갈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기본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서울에서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좋은 교육은 여전히 비싸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체성의 붕괴예요.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 하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한 직업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능력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명함에 적힌 직함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사회에서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라 관계와 목적 의식이라고 해요.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이었다면 일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이에요. 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일본에는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사회에서 이탈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 한국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약 5%가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거든요. 만약 AI로 인해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진다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과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일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술 발전이 가져올 권력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예요.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하는 세상이 오면 진짜 권력은 누가 쥐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무서운 그림이 그려지는데 노동이 필요 없어지면 노동자의 협상력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기업이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이유는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파업을 하면 공장이 멈추고 직원들이 다 그만두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기업은 더 이상 노동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는데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고 복지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도 권리를 갖게 됐어요. 문제는 AI 시대에는 이런 역학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힘은 결국 파업이라는 무기에서 나오는데 로봇은 파업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와 인프라의 문제도 있어요. AI 시스템과 로봇 공장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미래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융합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 아마존과 구글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만약 소수의 기업이 AI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그건 과거 어떤 독점보다도 강력한 권력이 될 수 있어요.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나 보던 설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섭지 않나요?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반드시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기술 자체가 분산화되면서 소수 독점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대비 없이 흘러가다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일단 현실을 직시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 직업이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대체된다면 언제쯤일지,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AI는 패턴 인식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걸 잘하는 반면에 창의적 사고나 공감 같은 건 아직 인간이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개발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기술적 역량과 인간적 역량을 결합하는 게 핵심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평생학습의 마인드셋인데 한번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5년마다, 어쩌면 2년에서 3년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사회 차원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한데 교육 시스템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은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암기 위주의 교육이나 정답이 정해진 문제풀이나
표준화된 시험, 이런 건 AI 시대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대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협업 능력 같은 걸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동시에 재교육 프로그램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이건 결국 정치의 영역이죠. 최근 몇 년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유는 AI법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건 규제가 혁신을 막는 게 아니라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 발전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역사적 사례들이 있거든요. ATM이 등장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다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ATM 덕분에 은행 지점 운영 비용이 줄어들어서 지점 수가 늘어났고 오히려 직원 수도 증가했어요. 물론 직원들의 역할은 단순 거래 처리에서 고객 상담이나 금융상품 판매로 바뀌었지만요. 중요한 건 이번에는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이 크다는 거예요. ATM이 은행 업무를 바꾸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챗GPT가 수많은 직종을 위협하는 데는 불과 1년에서 2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일단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해요. 고령화와 AI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편으로는 돌봄 노동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 분야는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만약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준다면 AI 시대에도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의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문제이고 정치적 결정의 영역인 거죠. 또 하나 생각해볼 건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에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그 교육의 방향이 여전히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공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 일자리가 없다면 지금의 교육 투자는 허공에 돈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어요. 자,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고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없어요. 내 직업이 언제 AI에 대체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기술을 배우면 안전할지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자신의 일에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기술이나 직업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역량을 조합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일자리는 사람을 통해 구해지는 경우가 많고 변화의 시대에는 정보가 중요한데 그 정보도 사람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물론 변화가 오고 있고 대비는 해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요. 인류는 수많은 기술 변화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인 거죠. 이건 정부나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AI와 로봇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혜택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결과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